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최학수입니다.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군 신화는 어디까지가 역사인가인데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고대사 역사인식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해서 우선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군과 개천절 그리고 조선 개국전설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고대사 삼국사기에는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을까요? 삼국사기를 편찬한 당대 최고 역사학자 김부식은 일통삼한론으로 고려 왕조의 정통성은 정립했지만 조상님들 개국전설에 관해서는 왜 단 한마디 말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삼국사기가 편찬된 시기 12세기경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김부식도 지금 우리처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확신 없이 역사를 쓸 수는 없었겠죠. 아무튼 단군과 조선에 관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경 불교 스님 이련이 남겨놓은 삼국유사라고 합니다. 이 삼국유사는 고려 때 30년 몽고와의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가 몽고에 정벌당한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절대절명의 국난 극복의 시대, 당시 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훗날 20세기 초 일제치하에서 육당 천황선이 단군 개국서를 다시 들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도 망국의 위기감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선은 또 조선이라는 나라의 독자성과 그 고유한 민족의 유구한 역사면이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당이 그 10년 일제 황국 사관 학자들과 조선사 편수권으로 한판 싸우게 되는 동기도 1차적으로는 조선 민족의 정체성 보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일본은 조선에서 1920년 심상소학국사 교과서하고 1923년 보통학교 국사교과 참고서를 채택하고 저들대로의 역사교육 지침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부는 단군조선 개국전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후대의 날짜다라고 학계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육당은 1925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아사인수의 최후의 정신적 파산이라는 절규에 가까운 글을 통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역사를 남에게서 배우는 슬픔을 애도하고 조선 역사에 관한 민족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26년 동아일보에 전용 칼럼을 만들어 약 4개월 동안 70회에 걸쳐 단군론을 발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총독부 관변학자들의 학문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내심 육당은 조선 민족의 마음속에 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두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단군론 내용은 얼마 전 서울 경인문화사가 발간한 최남선 한국학 총서 24권 중 단군론, 현대문 단행본을 요약한 것입니다. 육당의 1926년 신문 칼럼 원문 기사는 당시 모두 총독부의 검열을 받아 게재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제 황국사관에 대한 당시 최남선의 신랄한 비판은 행간 도처에 스며 있습니다. 당시 최남선은 30대 초년 젊은 소장학자이었고 노련한 일제학자들은 조선의 단군설화가
고려 때 불교정들이 날조한 얘기라든가 퉁구스계통 부여족의 전설일 뿐 한반도 조선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다 쇼고라는 역사 교수는 후대 불교 성녀가 묘양산의 산신전설을 평양도읍설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육당은 자신의 당근는 프롤로그를 다음과 같은 비장한 글로 시작합니다. 조선이 동아시아의 가장 오랜 나라이며 단군이 그 인문적 시원이라 함은 조선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바이다. 남아있는 자료가 간략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조선민족의 기원과 문물의 내력을 오직 그것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에 관해 현재 가장 오래된 문헌은 고려 충렬왕 때 이른 스님이 찬술하고 그 제자 무국이 후에 약간 가필한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있는 다음 글 한 편입니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도읍을 아사달에 세우고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이라 해서 요 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그리고 고기에 이르기를, 이게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현대문으로 찾아서 직접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기에 천부인 세기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안에 내려와 신시라고 하였으니 그를 환웅이라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과 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에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빌면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주와 마늘 20매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얻어서 먹으며 37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늘 신단서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고 아이를 낳아 단군 왕검이라 불렀다. 그는 요임금이 즉위한 50년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창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이름을 궁, 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 하였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김여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이에 창당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08세였다. 이 한편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단군조선 개국 역사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육당이 인문학적 고찰, 그러니까 그 인류문화사적 해석을 좀 개진하고 그 옛날 수천 년 동안 조선으로 불리우던 나라의 고유함과 그 민족문화의 시원을
밝히고자 한 겁니다. 그냥 참고로 제 할아버지 추남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3년 가까이 서대문 감옥에 계신 동안 대학 한 번 다닌 셈 치고 당시 알려진 인문학 책은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 읽어두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문, 중국어, 일어, 영어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분명한 사실은 추남선은 어릴 때 서당후에 중학교는커녕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습니다. 아무튼 육당의 당근동이 정지하는 인문학의 범주가 상당히 방대하고 책 자체가 현대문으로도 한 300페이지가 넘어 오늘은 그 인문학 분야별로 요점 몇 개만 소개합니다. 첫째, 신화적 고찰인데요. 우주는 상중하 3개로 되어 있고 그 천상에 선신이 거주하는 광명계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하느님 환인이 지상의 재앙을 보고 작은 아들 중 하나 환웅을 내려보내 가장 높은 산에서 신정으로 인간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들 환웅과 지상의 옥녀 사이에 반신반인 임금 왕검이 태어납니다. 이분이 고조선을 세운 당군입니다. 여기까지 그 신화적 모티브는 몽고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반에 걸친 창업 신화들과 비슷비슷한 줄거리고 일본 학계가 주장하듯 고려 승려가 불교적 우주관으로 지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화적 구성을 갖춘 부분은 신화로 이해해야지 소설이나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망발이다. 이렇게 통박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 고찰인데요. 신화는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종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이란 행위로 정신적 또는 물질적 혜택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종교의식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당군설화에서 보이는 천부인 세계의 주술적 샤머니즘, 권능과 원래는 곰이었던 웅녀의 변신, 사람 모습으로 변신은 모두 하늘의 아들 환웅을 믿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광명계의 하느님 환인에게 바라는 것도 어떤 구체적 혜택이 목적인 태양숭배 토테미즘으로 일종의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사적인 고찰 중에 하나인데요. 원시국가의 국토가 높은 산이라고 하는 점과 하늘의 아들 천자가 그 산에서 천상을 주재하는 산에서 세상을 주재하는 것은 고대 국가 형성 과정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왕검의 나라 환국이 태백산 산정에서부터 내려와 지금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서남한 대동강 서남한 장당경까지 이동 진출한 것은 국토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조선의 원래 의미는 오래된 그 산해경 같은 중국 문헌에 의하면은 동방 최초의 개명지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대 중국인들도 해가 뜨는 곳 주센 또는 조선을 조선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선이라는 이름의 나라 개국신화는 13세기경 고려 때 지어낸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이미 존재했던 나라의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학적 고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설의 신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 다스리는 신시에는 곰과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이 둘의 등장은 물론 고대 국가의 토테미즘적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한글 안에 살았다는 것은 두 동물로 상징되는 두 다른 종족의 연합 또는 종족의 팽창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둘은 신 환웅에게서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각각 기원합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먹고 일정한 기간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조심하지 않아 실패하고 곰은 100일 동안 조심해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금기, 타부는 일종의 법의 원형이고 사람이 되고 못 되는 결정적인 기준은
조심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보입니다. 바로 그 조심과 타부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던 필요적 문조건과도 합치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 경제사적 고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신실을 개설하고 신정을 집행하는데 풍백, 우사, 운사라는 세 현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세 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바람과 비, 그리고 구름의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 집단이 치산치수 환경에 적응했고 농번 경제 사회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경작할 농지를 계속 확보했어야 했고 추수한 경작을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영토의 확장과 국방이 국가체제로 되어 있지 않고서는 통치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전속 형태는 단순한 원시 집단이 아니고 인간의 이념이 투영된 국가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어학적 고찰인데요. 고기의 당군이라는 명사, 그 원형에 관한 육당의 해석인데요. 현대 와서 지금은 물론 무속이 많이 없어졌지만 한반도 남쪽 호남 호서지방 사투리로 무당을 당굴이라고도 부릅니다. 육당은 알타연어 중 고대의 이응과 리을의 음가가 니은으로 변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에 주목하고 무당을 지칭하는 당군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몽고어로 하늘을 텅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몽고인들의 지혜로운 현자 탱글이 그 천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육당의 유추, 그러니까 당굴, 텅걸, 청군, 당군이 다 같은 말, 보통 명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육당이 당군론에서 밝힌 인문학적 구찰들을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조선은 고유한 영토와 국민이 있는 재정일치 샤머니즘 국가였고 농본 경제 체제의 독자적 사회 규범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928년 총독부는 천암선을 조선사 편수의 위원으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수삼년 천암선은 일제 조선사 편수 위원들과 특히 고대사 편찬 문제로 역사 논쟁을 계속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총독부 공식 기록에 아직도 남아있고 동북아시아 고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 당군신화 어디까지가 역사인가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저는 신화도 역사학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살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후세에 전해주었던 개국신화 내용에는 반드시 역사적 사연과 이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존재했었고 따라서 그 시대에 관한 역사학적 성찰은 계속 진행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